예, 반면 이런 추미애 전 장관의 집중 견제에도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지난주에 반도체 연구소 견학이라든지 대권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전면에 등장할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관측 하나가 나왔는데요. 먼저 지난 금요일 윤 전 총장 지지 모임에서 있었던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개혁이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화두로 내세웁니다. 윤석열 총장을 통해 가지고 표출되는 그건 말하면 법적, 형식적 공정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그것마저 빼버렸거든요. 윤석열 총장께서 자신은 헌법주의자라는 말을 하였을 때 안도하였다. 조금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오늘 제가 접해가지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윤 전 총장이 지금 5월은 거의 다 왔으니까 6월도 아니라 7월에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선거가 240일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상 또 정치자금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예비후보가 아닌 상황에서 본인이나 정책 발언을 하고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뭐 윤 전 총장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검찰에서 이걸 다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나서는 것보다는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는 차원에서 예비후보 등록인 240일 전에 그러니까 하자면 그러면 7월달 정도 돼서 등판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6월 11일 날 국민의힘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 경선이 있고 대충 날짜 얼추하면 비슷한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냥 불쑥 나오는 것보다는 본인이 뭔가 법률적인 어떤 신분을 갖고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발언이나 움직임이라고 왜냐하면 나오게 되면 또 뭐 차도 가야죠,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죠, 여러 가지 또 부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흠집을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견해가 있는 것인데 저도 뭐 일견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아마 국민의힘 경선을 전후로 해서 제가 볼 때 아마 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이게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 본인이 등장할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자유로운 시점에 좀 더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일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선거법 그 240일 전에요. 사전 선거 운동의 시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후원회를 둬서 정치 자금을 모금해서 합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40일 그 이상보다는 240일 이내에 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8개월 정도 되는 그 직전 직후로 윤 전 총장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240일 선거법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뭐 윤 전 총장이 어서 대권 출마를 선언해야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 또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커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뭐 선거법도 뭐 그런 내막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권 후보에 나간다면 시민 앞에 떳떳이 검증을 받고 뭐가 잘했고 뭐가 못한지를 빨리 판단해야 되니까 나와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예, 뭐 근데 사실은 뭐 저 선거법 위반 논란은 그냥 해프닝 같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 정도의 언론의 주목을 받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행보나 일정 자체가 다 자신의 대권 움직임하고 연루되어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고 기사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구체적으로 뭐 선거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선거운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자신들의 노출도를 더 올려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 활동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검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선 후보라는 건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이른바 그 선거전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판단할 시간을 좀 주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에 본인의 행보를 자제한다기보다 아직 대중 앞에 나설 만큼 그리고 그러면서 즉흥적으로 메시지를 낼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군요. 근데 장현철 평론가님, 사실 근데 앞서 예쁜 포장지 얘기했던 이재명 지사 말고도 홍준표 의원도 평생 검찰 사무만 한 분이니까 날치기 공부로 대통령 직무습도 못한다고 했고, 뭐 마찬가지로 정세균 전 총리도 대선 출사표를 던졌는데 조직 특검만 지키고 가족 범죄엔 솜사탕처럼 달콤하다, 뭐 이렇게 견제 아닌 견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후보니까 견제구를 던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야권 내부에서는 본인이 야권 대선 후보가 되길 원하는 홍준표 의원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유승민 전 의원이나 원희룡 지사도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낼 것 같고, 정세균 전 총리도 여권에서 주목받기 위해서는 일단 야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부상한 윤 전 총장 때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을 향한 이런 비판이나 견제 메시지에 크게 휘둘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자꾸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정치 참여를 대권 도전 선언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대권 도전 선언의 시기는 여름 이후로 7월 이후나 8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장외에서 전문가들을 만나는 정책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정책 행보의 빈도가 조금 더 늘어나는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정승국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 뭐 권순우 자영업연구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 색채가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5.18 메시지가 나오면서 굉장히 과감한 메시지로 여야를 흔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 정치적 색채가 있는 인물들, 이를테면 전직이나 또는 현역 의원들도 조금씩 접촉해 나가는 방향으로 약간의 정치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이 대권 참여 선언은 아까 말씀드린 7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아마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정치 행보나 정책 행보가 5월 이전보다는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 정리하기 전에 제 옆에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나왔는데요. 표본 오차가 3.1%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중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양자 대결 구도가 좀 되고 있는데요. 새롭게 여론조사가 하루하루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 어디 참신하고 유능한 새 인물 없나요? 사실상 양자 구도가 좀 불만이신 분 댓글 첫 번째 댓글이었습니다. 얼굴마담 이준석 밀어서 대표 만들고 다음번 대선까지 노려보는 속셈 아니냐.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서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총선 떨어지고 시장 경선 떨어지고 나경원 는 무슨 선거만 있으면 나오냐? 귀국길에 중국 들러 설명해야 한다고 우리가 무슨 중국 속국이냐? 소병훈 의원의 말을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외교 기대 이상이다.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이젠 지겹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